버스를 타고 전남 주요 관광지를 도는 대표 관광 상품 남도 한 바퀴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포스코 등 전남 동부권 기업체들의 대기오염 조작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찰도 업체 임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 모델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금융권 등 32곳이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투자 규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도는 남도 한 바퀴는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도 한 바퀴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맞춰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코스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점이 펼쳐진 다도해를 바라보며 천년고찰 대흥사로 이어지는 버스 투어.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끽하며 남도의 정취에 빠져듭니다.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외국인 전용의 남도 한 바퀴 코스입니다.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무안공항을 출발해 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1박 2일 일정입니다. 7월 말까지 주 1회 금토 시범 운행 예정입니다.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박비와 식비, 관광지 입장료를 포함한 1인당 이용 요금을 1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격을 대폭 낮춘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채로운 관광 코스 개발과 홍보가 관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외국인 전용의 남도 한 바퀴를 운영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반짝 운영에 그쳤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국적별로 선동하는 관광 콘텐츠나 관광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좀 국적별로 다양한 관광 코스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NS와 같은 온라인 홍보 프로모션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맞춰 다시 운행을 시작한 외국인 전용의 남도 한 바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내년부터 짧은 거리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요금이 큰 폭으로 할인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이용 빈도가 높은 단거리 여객선에 대해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금 할인 폭을 현행 40%에서 70%까지 늘리고 5톤 미만 화물차를 배에 싣는 요금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내용의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섬 지역은 육지보다 교통비가 3배가량 더 들어 지원이 필요하다며 섬 주민들이 하루 만에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여객선 운영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업 다수가 적발된 대기오염 배출 조작 사태가 일어난 지 2달여 만에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전남을 포함한 전국에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고 측정값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오염 배출 농도를 장기간 조작해온 사실이 적발된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업들.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배출 조작 사태 2달 만에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대책위원회가 환경부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대책을 오늘 심의하고 확정한 겁니다.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합니다.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되 모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아닌 전체 양을 규제하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설정하는 대기관리 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광주와 여수, 광양 등 전남 7개 시군도 남부권 관리 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공장 상당수가 할당량 이상의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이 원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측정값 조작이 적발되면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해집니다. 이번 조작 사태에서 드러난 측정 대행업체와 기업 간의 이른바 과불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월적 행위도 차단을 좀 하고 적정 수준으로 단가 책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자동 측정기기 TMS를 현재 625개에서 내년까지 2,000개로 늘리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와 한국작가회의 목포지회가 최근 시화 골목에서 분실된 시화 목판에 대해 목포시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목포시의 관리 운영 체계의 부실로 시화 목판 작품들이 분실됐다며 목포시는 분실된 13점을 포함해 시화 전체를 다시 제작하고 시화 골목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인의 슈퍼 인근에 시설 훼손 방지용 CCTV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금속노조 현대사무지회와 전라남도 의회 등 관계기관은 간담회를 열어 전남 서부권 근로자 건강센터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주민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곳으로 전남 서부권에는 지역센터가 없어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등 30여 곳이 오늘 완성차 공장에 투자하기로 서명해 합작법인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착공해 2021년부터 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에 투자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완성차 공장 투자자는 모두 32곳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회사 10여 곳과 호반, 중흥, 모아, 서진 등 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에 100억 원의 자본금 투자를 선언하고 광주광역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총 자본금은 5,754억 원. 1,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금 920억 원을 제외한 자기 자본금 1,380억 원을 이들 업체에 투자로 조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투자 금액은 각 회사에서 내부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금액까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어려움에 직면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주주 협약을 마치는 대로 합작법인을 출범하고 올 하반기 공장을 착공한 뒤 2021년부터 소형 SUV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양파가 과잉 생산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랍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판이 황금 물결로 출렁입니다. 농민은 누렇게 익은 보리를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작황이 워낙 좋다 보니 기쁨보다는 값이 떨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는 대풍이다 보니까 한 30%가 중수하다 보니까 생각한 양 외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죠. 올해 전북 지역 예상 보리 생산량은 8만여 톤. 지난해보다 무려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씨를 뿌리고 키울 때 기상 여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일단 계약 재배 물량 17,000여 톤을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춘 가격에 모두 수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배나 많은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값을 더 내리는 것 말고는 얼마나 사들일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저희 농협이 한 3분의 1 정도씩 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특히 전북은 식용 쌀보리가 아닌 주정용 겉보리를 주로 생산하다 보니 판로에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주류업계가 지난해 재고조차 소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주정용 껍보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겉터제 수입 겉터제를 좀 줄이고 우리 보리를 좀 사려야 했습니다. 양파 이어 보리까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년의 역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소비처 발굴과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도로 위 음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목포와 완도 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6일부터 주요 선착장과 항포구 등에서 낚싯배와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남 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48건의 음주 운항 선박이 적발됐습니다. 신안 안좌도와 자라도를 연결하는 자라대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총 연장 2km, 왕복 2차선인 자라대교는 총 사업비 462억 원을 들여 6년 반 만에 완공됐습니다. 자라대교가 준공됨에 따라 자라도 주민들은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새벽 전남 서해안에서 시작돼 오전에 광주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이 지역 청년들이 일과 여행, 어학연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오스트리아 워킹 홀리데이 청년 인턴 합격자 3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합격자들은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왕복 항공권과 숙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 A씨를 부축한다며 추행하고 A씨가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